안녕하세요. 오늘도 국어과학 수업을 함께할 교사 최여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공유결합끼리와 결합 엔탈피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건데요. 교과서는 27쪽부터 28쪽까지 해당하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공유결합에 참여하려고 하는 두 원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상호작용 결과로 어떠한 공유결합끼리 그리고 결합 엔탈피를 갖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상호작용하는 힘들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띄운 그림은요. 두 원자를 간단하게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원자가 갖고 있는 가장 내부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간단하게 그냥 제가 입자의 종류로서만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한번 화살표로 선생님이 나타내 볼 건데요.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한 원자가 갖고 있었던 원자 핵과 그리고 또 다른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 간에 작용하고 있는 힘입니다. 반대로 그 원자가 갖고 있었던 전자와 그 다른 원자가 갖고 있었던 핵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봤더니 전자와 전자 사이에 혹은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힘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힘은요, 지금 각 원자 핵과 다른 원자의 전자 간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할까? 생각해 보면 전하가 다른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하가 다르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자, 두 번째,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핵과 핵 그리고 전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이거는 지금 전하가 동일한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은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원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정한 거리에 위치할 때 이들 사이에는 인력도 작용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는 반발력도 작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위치가 서로 어떠한 거리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힘도 계속적으로 변화할 건데 즉 그 전체적인 분자가 갖는 에너지는요.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위치 에너지 혹은 에너지는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관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는 두 수소 원자가 서로 공유결합을 통해서 수소 분자로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 중에 두 수소 원자 핵 간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핵 간 거리에 따른 수소 분자의 위치 에너지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자, 가로축이 핵 간 거리 피코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로축이 위치 에너지 킬로줄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는 양상을 봤더니 지금 요 붉은색 선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핵간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가까워지는 곳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 가지 구간으로 이 그래프를 나눠볼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여기입니다. 즉, 핵간거리가 매우 멀 때를 의미해요. 자, 핵간거리가 매우 멀다. 상호작용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위치부터 그 이상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다가 어느 특정 지점에 다달라요. 자, 이 특정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특정 지점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가까워져 버리면 또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가 나타날까?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핵간거리가 매우 멀 때인데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상대방과 그런 친분을 맺으려고 해도 서로를 인식할 수 없을 만한 환경에 서로 따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다면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가 없죠. 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서로 어느 적정한 거리까지는 다가와 줘야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핵간거리가 매우 멀다. 그 말은 이 두 원자가 서로 아직 상호작용할 만큼의 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위치 에너지 값을 봤더니 붉은색 선이 수렴하는 값 0입니다. 0.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0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얘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에너지가 없어. 이 의미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누구와도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즉, 너와 내가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초기의 그 상태,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점점 그 두 원자가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서로 인식을 해서 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아까 배경지식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들 사이에 느낄 수 있는 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네, 전하가 다른 원자 핵과 또 다른 원자의 전자 간에 느낄 수 있는 인력이 있었고, 그리고 전하가 동일한, 즉 전자와 전자 간 혹은 원자 핵과 원자 핵 간에 느낄 수 있는 반발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아직 그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중, 서로를 인식한 후 가까워지는 그 초반 구간에서는요, 그들을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인력이 그들을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력보다 훨씬 더 우세해야 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들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핵간거리가 매우 멀 때 0으로 수렴했던 값으로부터 쭉 다시 그 위치 에너지가 음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라? 왜 음수로 떨어지지? 에너지가 0보다 작을 수가 있나?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야, 너 진짜 에너지 뿜뿜한다, 에너지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음수로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거란 말이에요. 위치 에너지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화학에서 부르고 있었던 것들은 다 사실 위치 에너지인데요. 자, 이 위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배울 때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포텐셜을 번역하면 그쵸, 잠재적인, 잠재력이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위치 에너지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혹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던, 지금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핵 혹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 원자가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닐 때는요, 그들의 전하를 가지고 무언가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원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들이 또 다른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서로 구속하게 됩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치 에너지의 곡선에서 그래프가 음수로 떨어지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자, 그들의 원자 간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인력과 반발력을 서로 느끼다가 이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 구름이 점차 겹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겹치는 게 너무 심해지면 원자핵과 원자핵이 어느 순간 맞닿는 일이 생겨버릴지도 몰라요. 물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자핵 간의 거리가 0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자핵이 완전히 포개져 있고 전자 구름까지도 완전히 포개져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즉 너무 가까워져 버리는 이 구간에서는요, 그들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력이 인력, 그들을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인력보다 더 우세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위치 에너지 변화도 보면요, 갑작스럽게 그들의 에너지가 급증하게 돼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력이 더 우세한 구간이었다가 반발력이 더 우세한 구간으로 전환되려면 분명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특정 지점을 제가 빨간색 별표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빨간색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에서는요, 그들이 서로 느끼고 있는 인력과 반발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위치에서의 에너지를 볼게요. 자, 인력을 더 우세하게 느끼고 있던 구간에서는 그들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감소해요. 감소하다가 너무 가까워져 버렸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변곡을 이루게 됩니다. 즉 위치 에너지가 가장 최소인 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 그들의 분자의 에너지가 가장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에너지가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 안정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그들이 결합을 형성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에 지금 그들의 분자 위치 에너지가 가장 최소가 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가로축으로 핵간거리에 하나 데이터를 놔뒀고 세로축 위치 에너지에도 하나 데이터를 숫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선생님이 잘 안 보일까봐 숫자를 일부러 크게 적었는데요. 자, 핵간거리는 74 피코미터에서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436까지 감소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수소 분자는 형성된 것이죠. 자, 형성된 수소 분자가 갖고 있는 공유결합 길이가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74 피코미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결합 엔탈피는 얼마인가요? 자, 결합 엔탈피는 얘들아, 그들이 서로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원래 0으로부터 시작했잖아. 근데 그 0으로부터 그들이 서로 구속하면서 에너지를 안정화시킨,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했던 그 크기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야. 결합 에너지도 같은 용어로 씁니다. 즉 결합 엔탈피라고 하는 건요, 우리 교과서에도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H2 기체 상태의 하나의 분자를 수소 원자,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 2개로 해리시키는데 필요했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합을 끊는데 필요했던 에너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결합을 형성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시 내가 공급해 주어야만 그 결합은 끊어질 수 있어요. 즉 여기 지금 결합 엔탈피라고 해서 요 아래 첨자 B는요 본드를 의미합니다. 결합. 자, 결합 엔탈피는 436kJmol이라고 우리는 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분명 그래프는 0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세로축의 숫자는 마이너스 436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 수소 분자가 갖고 있는 결합 엔탈피 혹은 결합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436 앞에 마이너스 9를 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잖아. 내가 밖으로부터 그 결합을 해리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급하는, 즉 증가하는 엔탈피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합 엔탈피는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집니다. 되셨나요? 결합 엔탈피가 중요한 이유는 분자의 안정도와 그리고 그 결합의 세기에 대한 정량적인 척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즉 수치가 나타나면 그 수치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분자들 사이의 결합의 변화가 생기는 화학 반응에서 실험으로 측정 가능한 결합 엔탈피를 활용하여 반응 엔탈피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즉, 이 결합 엔탈피는 실험적으로 측정해내는 값들인데 내가 어떠한 화학 반응의 전체적인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반응의 엔탈피를 한 번에 계산해낼 수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 개별 반응들의 결합 엔탈피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원자 분자에서는요, 같은 결합이라도 그 결합이 처해 있는 화학적 환경에 따라서 그 결합의 세기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합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그 결합 엔탈피 값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메테인의 단계별 분해 과정을 볼 거예요. 그때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 엔탈피를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메테인으로부터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를 하나 결합을 해리할 거예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 탄소와 수소가 각각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결합을 해리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간에 갖고 있던 결합 엔탈피만큼의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해 줘야 되죠. 그 공급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해 본 거예요. 측정해 봤더니 436kJ/몰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 길이를 끊는데도 436kJ/몰이 똑같이 필요할까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자, CH3가 됐죠. 위에서 하나 결합을 해리했어요. 그러면 CH3로부터 또 하나의 수소 원자, 기체 상태로 해리시킨다면 그때 드는 결합 엔탈피, 결합 에너지는 얼마를 공급해줘야 될까 봤더니 453이라고 합니다. 이상하다. 수치가 달라졌어요. 자, 또 CH2가 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수소 원자를 해리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때 드는 에너지는 425입니다. 마지막 수소 원자가 한 개 붙어 있는 탄소로부터 수소 원자 한 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리시키는데 필요했던 에너지는 339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똑같은 수소 원자, 똑같은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소를 한 개씩 단계별로 해리시킬 때 드는 에너지가 다 달랐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한 개를 먼저 해리시켜서 CH3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끊게 되는 이 결합은 화학적 환경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해리시켰던 수소 떼내고 나서 CH2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수소를 해리시킬 때의 화학적 환경은 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결합이라도 화학적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결합 엔탈피,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는요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엔탈피는 도대체 이들 중에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이것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결국 평균 결합 엔탈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4개를 다 더해서 4로 나눴더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413kJ/몰이 되더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엔탈피 413이라고 하는 수치는 뭐다? 각각의 화학적 환경이 다 달랐던 그 결합 엔탈피들을 모두 평균된 값이다. 자, 여러 결합의 형태에 대한 평균 결합 엔탈피가 우리 교과서 28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크게 한번 띄워볼게요. 자, 굉장히 많은 결합 엔탈피 값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금 방금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왜 우리가 평균자를 항상 붙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화학적 환경이 다르면 같은 결합이라도 결합 엔탈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었죠. 자, 이 화학적 환경이라는 용어는요, 어떻게 보면 화학 원고, 화학 투여에서는 사실 잘 안 다루게 되는 용어죠. 그래서 이 화학적 환경이라는 용어를 근데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더 이해하기 명확하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따가 실시간 질의응답 때 이 화학적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전 대학교에서 논술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 표 안에서 여러 수치들이 있는데 경향성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관찰할 수 있는 경향성이 총 2가지가 있는데요. 결합 차수를 비교하는 것과 원자번호를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할 만한 것이 여기 있네요. 자, 탄소와 탄소 간의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 지금 이 똑같은 원자인데도 그들의 결합 차수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결합 차수 1, 2, 3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의 수치를 한번 볼게요. 수치를 봤더니 348, 612, 837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형상은 얘네들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한번 보세요. 탄소와 질소 간의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 그 수치 역시 증가합니다. 즉 우리가 동일한 원자의 종류라면 결합 차수가 증가할수록 결합 엔탈피 값도 어땠죠? 증가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합 엔탈피 값이 증가했다? 결합의 세기가 세졌다.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결합의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원자 번호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자, 원자 번호 적당한 예시를 찾아봤더니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아니면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원자는 고정하고, 자, 여기 먼저 볼게요. 탄소 원자로 하나의 원자는 고정하고 그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원자 번호가 17쪽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어라, 수치를 보았더니 484, 338, 276, 238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어요. 얘는 원자 번호가 커졌더니, 즉 하나의 원자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대방의 원자 번호가 같은 쪽에서 비교한 거예요. 점점 커졌더니 어떻게 되더라? 결합 엔탈피가 그렇죠, 감소하더라. 자, 이거는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자, 결합 차수라는 건요, 당연히 이런 느낌이죠. 쉽게 말하면 한 손으로 잡는 것과 두 손으로 잡는 것과 세 손으로 잡는 것의 세기는 당연히 누가 세다? 한 개보다 세 개로 잡는 게 더 세죠. 이거는 이해가 잘 되겠어. 근데 2번째, 원자 번호가 크다. 자, 같은 쪽에서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원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네, 원자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즉
어떤 하나의 원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다른 상대방의 원자가 이런 크기가 오는 것과 이런 크기가 오는 것은 그들 간에 뭐가 달라지냐면 핵감거리가 달라져요. 물론 얘들아, 우리가 아까 그 위치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본 핵감거리는요, 선생님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정하다 하셨잖아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얘들아 그 각각의 경우에서 얘네들도 최소한의 에너지를 갖는 안정된 상태로 지금 결합을 한 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이미 안정된 상태라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결합을 했을 때 이 거리가 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센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다른 말로 봤을 때 원자 크기가 커질수록 이 말이에요. 원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엔탈피 값이 줄어든다, 결합의 세기가 약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건 공유결합 길이와 그리고 결합 엔탈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두 원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을 봤고, 결합 엔탈피에 대해서도 좀 더 다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따가 실시간 질의응답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